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골프, 테니스 같은 운동이 가능한 이유 모두 회전근개 덕분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에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로 팔을 들고 올리고 돌릴 수 있게 하죠. 하지만 노화나 외상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클리닉 웰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인생을 더 활기차게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회전근개 파열은 소리 없는 땡땡땡이다 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의 좋은 습관 공개클리닉 웰입니다. 오늘은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소식 가지고 와봤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깨 건강을 지켜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제 영상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회전근개 파열은 소리 없는 땡땡땡이다. 아, 이거 괜찮은데 땡땡땡.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제가 시적으로 한번 시적으로. 그냥 소리를 한번 쫙 깔아보겠다 이거지. 오케이. 회전근개 파열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야, 나 너무 잘한다. 미치겠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시청은 목소리 깔면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박수 치는데 오케이. 갑자기 편집점을 가면서 다시 가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럼 시적으로 저 음유 시인처럼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이 회전근개 파열을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현실적인 질환이잖아요. 좀 전문적으로. 파열이 됐다면 아주 통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육통으로 갑니다. 근육통. 근육통. 뭘 한 거야 지금? 제가 생각해 회전근개 파열은 소리 없는 땡땡땡이다라고 했잖아요. 요즘 어머님들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신조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지? 회전근개 파열은 소리 없는 갑툭튀다. 갑툭튀다. 소리 없이 통증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갑툭튀? 그러니까 선생님도 코스염 딱 보면 굉장히 힙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 갑툭튀를 가지고 나오셨을 리가 진짜 없을 것 그런 거 같은데. 맞다니까. 자, 선생님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땡땡땡 뭡니까? 아우성. 회전근개 파열은 소리 없는 관절염이다. 관절염. 소리 없는 관절염. 근데 왜 들어오기 이렇게 전에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소리 얘기했잖아요, 없는 갑툭튀라고. 관절염인가? 네,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면 어깨 관절은 불안정해지고 점차 관절 연골과 뼈가 마모되기 시작하면서 관절염이 진행됩니다. 치료받지 않고 회전근개 파열이 방치되면 점차 관절염이 악화되는데 이것이 어깨 관절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라는 관절염입니다. 야, 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면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야, 그러면 우리 회전근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건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 우리 몸에 어깨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회전근개는 이 모형에서 보시듯이 앞쪽의 견갑하근, 위쪽의 극상근, 뒤쪽의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크게 기능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팔을 움직이게, 회전하게 하거나 팔을 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2번째는 이 팔뼈의 안정성,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깨에서는 제일 중요한 힘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모양에서는 그러면 하얀 거는 빼고 그다음에 저 황토색 저게 이제 다 힘줄입니다. 힘줄로 표현되어 있는 거네요. 네네. 와, 많이 감싸고 있네. 그러면은 4개의 회전근개 역할이 다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로 파열된다 이렇게 하면 어느 부위가 지금 파열되는 거예요? 먼저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앞쪽에 견갑하근은 앞쪽에 있거든요. 앞쪽에 있으니까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내외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팔이 주로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빠지는 것을 앞에서 직접적으로 막아줍니다. 위쪽의 극상근은 팔을 옆으로 들게 하는 역할도 하고 어깨에서 가장 큰 근육인 삼각근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 때 지렛대 역할을 해줍니다. 이 극상근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극상근은 보시다시피 제일 작거든요. 제일 작은데 주행 방향이 S자 모양으로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에서 제일 잘 터지는 것으로 유명한 힘줄입니다. 뒤쪽에 극하근과 소원근은 팔뼈를 이렇게 뒤로 외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외회전시키고. 근데 우리 어릴 때 지내다 보면 어깨 빠지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 많이 빠져 못 넣으면 지가 끼워. 맞아요. 칼구. 뭐 이런 거 그렇게 될 때는 지금 황토색 뭐라 저런 게 손상이 안 됩니까? 아주 젊은 분들 20대, 1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절로 팔을 뺐다가 넣었다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막 군대도 면제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회전근개랑 상관없고 그냥 관절 자체가 말랑말랑한 경우고요. 근데 45세, 50세 넘은 분들이 팔이 빠진다. 그러면은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야 됩니다. 연령에 따라 좀 다르죠. 유연해서 그런 거였어요. 너무 유연해서 그런 거죠.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공개 클리닉 외에 방송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퇴행성 질환들이 많은데 회전근개는 젊은 층들도 많이 또 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나 성별에 따라 파열되는 원인도 좀 제각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힘줄 조직의 지속적인 마모와 노화 때문에 생기므로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명확하지 않으나 직업 및 근력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팔을 들고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런 동작을 자주 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비교적 젊은 중년 환자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데요. 보통 목수분들 망치질 많이 하시죠. 미장일 하시면서 팔 들고 계시고 미용사분들 늘 팔 들고 계시거든요.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테니스도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더 젊은 연령에서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떨어져 가지고 발생할 수 있고요. 류마티스 질환도 회전근개 파열이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며 흡연, 고지혈증 및 힘줄이 얇고 잘 끊어지는 가족력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도 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술은 먹어도 되지만 담배는 꼭 끊으라고 3개월만 끊으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술은 이제 먹기하고 상관없나요?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매일 먹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근데 저는 주변에서 이제 인대가 파열됐다는 얘기들은 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굉장히 좀 극심한 통증을 엄청 느꼈었는데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도 통증이 되게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드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회전근개 파열은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근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를 빗는다든지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기 힘든다든지 일상생활에서 근력이 떨어지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증상입니다. 자, 우리가 어깨하면 또 제일 많이 아는 게 50견이라면 50세에서 어딘데 50견도 이제 팔 들기 어렵다고 뭐 어디 운동기구에 가면 50견 운동 안 하는 기구가 없는 데는 거진 없거든요. 이게 다 있는데.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이 50견은?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근력 저하나 기능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부지불식간에 불편감을 느끼십니다. 그로 인해 어깨를 많이 쓰지 않고 웅크리고 계셔서 2차적으로 50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둘 다 팔이 잘 안 올라가고 관절 운동 범위가 굳을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전근개 파열은 남이 팔을 들어주면 잘 올라가는데 혼자서는 잘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50견은 남이 들어주나 내가 들려고 하나 계속 안 올라갑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차이네요. 아니 오빠가 팔 들어놓고 그럼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완전 정상이시죠. 예의를 지켰어요. 아니 50견 하니까 생각나는 게 고쌤이 분명히 공개 클리닉 한 1년 전만 해도 어깨 아프다고 막 되게 괴로워하셨거든요. 진짜요? 근데 지금도 괜찮대요. 안 아프죠? 넌 다 해. 그거 다 한다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근데 아까 50견이 자연 치유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쌤도 그런 경우일까 해서 여쭤보려고요. 50견은 사실 저는 외래에서 40대 중년 여성분들이 오면은 10년 동안 한 2번은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0견이지만 40대에도 많이 오거든요. 50견은 보통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하고 관절이 점차 더 굳어가는 통증기, 그다음 이후에 통증은 호전되나
더 심하게 관절이 굳어버리는 동결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증과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는 회복기로 진행됩니다. 오십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는데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오십견은 되구나. 된대요. 호전됐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호전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또 안 좋아지나 그러면?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럼 내 오십견 이거 나빠지기 전에 한대 맞아볼래? 최종 실링 펀치를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가냐고. 공개 클리닉을 어떻게 UFC로 만들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방송이 나갈 거예요. 채림 씨. 아 그러면은 우리 50견은 뭐 자유치유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반드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견하고 좀 다르게? 모든 힘줄은 부분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네. 염증기, 봉합기, 리모델링기라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다만 회전근개 힘줄, 특히 극상근은 좀 다른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환자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파열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회복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극상근 부분 파열은 6개월 이내에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파열이 진행되면 근육 섬유가 짧아져서 근육의 깃각이라고 하는데요. 근육 방향이 이렇게 가는데 얘가 꺾이면서 아까 극상근은 처음부터 꺾여 있었지만 근육 방향이 꺾이는데 이렇게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그 방향이 변한 근육 섬유의 빈 공간에 근육 세포가 아닌 섬유 세포와 지방 세포들이 들어와서 근육 위축이 발생합니다. 이런 근육 위축과 지방 세포 침류는 근육의 퇴행성 변화를 뜻하는데 이 변화가 지속되면 근육의 기능도 감소하고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육이 낭창낭창하지 않고 뻣뻣해집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면 MRI에서도 회전근개 근육의 퇴행성 위축이 관찰됩니다. 이런 진행된 퇴행성 위축은 아주 수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열이 되면은 힘줄을 초반에는 힘줄 봉합하고 보강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진행되면 봉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MRI 검사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까만색 SS, IS, 뭐 SUV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이제 뭐 영어로 극상근, 수프라스피나 이제 SS가 극상근, IS가 극하근 뒤쪽입니다. 뭐 TM이 이제 소원근, 앞쪽이 SUV가 견갑하근인데요. 저 네 개가 다 까만색이죠. 네. 까만색은 건강한 근육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파열이 진행돼 가지고 한참 있다가 찍은 MRI거든요. 최소한 3, 4년 지나면 저렇게 하얗고 까만 게 적어졌잖아요. 네, 저게 바로 남아있는 근육은 작아지고 하얀 지방 세포가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돼버리면은 수술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까지 가기 전에 왼쪽일 때 수술하는 것이 관절경화 봉합 결과가 아주 좋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거. 네. 근데 아침에 진짜 우리 오늘 어머님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어깨가 좀 아프다, 내가 설거지할 때도 아프다,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바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맞아요. 꼭.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현장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네, 3년 전부터 어깨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 환자는 팔을 위로 들거나 젖힐 때마다 통증이 한 3년 찾아왔습니다. 전에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래 그 밧줄 묶다가 던졌는데 이게 인대가 나갔나 모양이에요. 그 당시 때는 뭐 이쪽 저쪽은 괜찮고 이 우로만 드는 게만 좀 힘들었었는데 그 병원에 너무 늦게 왔어. 여기 와가 찍어 보니까 영 힘줄이 다 녹아버렸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 3년을 참았다는 말인데 그동안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74세시지만 체격도 건장하시고 다 좋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줄이 거의 없고 근육이 안 좋아요.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보통 요 위쪽 극상근이 거의 없는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극상근이 여기가 팔뼈고 이게 몸통뼈고 원래 이 힘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딸려왔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게 앞쪽 근육이에요.
환자분 지금 앞쪽 근육이 너무 없어요. 앞쪽 근육. 앞쪽 근육, 위쪽 근육, 뒤쪽 근육이 있는데 앞쪽 근육하고 뒤쪽 근육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지 이 위쪽 근육이 뭐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잘 기능을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뭐 좀 머리도 삐고 뭐 하다못해 뭐 배드민턴까지는 안 치더라도 뭐 이렇게 마실에 나와서 뭐 좀 줄 당기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식해 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앞쪽 근육이 너무 안 좋으세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육이 닳아 없어져 인공관절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데 아쉬움이 남는 순간입니다. 수술 후 환자분의 삶의 질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공관절이 아쉽지만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 부담 안는 것보다는 인공관절 잘 해가지고 팔 쓰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 인공관절하고 힘줄하고는 잘 붙습니까 그러면? 힘줄은 인공관절이 들어가면은 힘줄도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남아있는 힘줄들은 어떻게든 원래 모양대로 조금 붙여 보겠습니다. 원래 힘줄들을 좀 살려놔야지 감염도 좀 덜하고 인공관절 할 때 하고 나서 환자분이 팔도 좀 쓰시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대부분의 일을 다 하고 남아있는 부실한 힘줄들도 비슷하게는 붙여 놓을 거예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잘 보겠습니다. 예. 그 좀 너무 아쉽죠. 좀 일찍 와서 조금 한두 살 젊었을 때 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인공관절 해가지고 그 뭐 잘 되면은 좋겠죠. 선생님도 그러는데 한 6개월 이래 되면은 통증이 없다는데 통증이 없으면은 뭐 괜찮을 겁니다. 그럼요. 뭐 이제라도 이렇게 수술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되죠. 아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준비하시나 본데 이게 또 큰 수술이다 보니까 준비할 게 굉장히 또 많은가 봅니다. 굉장히 분주하시네요. 요게 극상근 회전근개고 이두박근 끈에서 완전히 놀고 있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인공관절 준비하겠습니다. 관절경으로 회전근개 힘줄을 살펴봤는데요. MRI에서 봤듯이 힘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인공관절을 넣으려면 기존의 뼈를 깎아서 그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깨뼈는 또 사이즈가 커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환자분이 조금만 젊으셨든지 아니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사실 인공관절 안 하고 제가 내시경으로 잘 어떻게든 관절을 살리는 방향으로 힘줄 봉합 또는 새로 만들어 놓은 재건 수술을 했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어깨 관절은 공과 글러브 모양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넣고 있는 것이 공 모양의 인공관절 부품입니다. 뼈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러네요. 예. 이번에는 팔 쪽에 글러브 모양의 인공관절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딱 맞닿아서 자리 잡게 됩니다. 방금 꼭 소리 나면서 이제 이 볼 앤 소켓 관절이거든요. 두 관절이 원래 모양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뭐 배드민턴도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 상당히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이진 않은데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움직일 수 있고 하지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부터 좀 잘 꼬매놓을 겁니다. 진짜 걱정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건강하게 회복 잘하실 겁니다. 그럼요. 파이팅!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 안 하면은 병이 점점점 진행돼서 나중에는 좀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랄 만큼 크게 진행돼서 뭐 인공관절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절대로 인공관절 전에 예전에 40대, 50대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좋죠, 미리미리. 네. 잘 잘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게 인공관절까지 넣는 게 가장 심한 증상의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전층 파열이 아니라 부분 파열이라고 하면 수술 안 하고도 이걸 또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스웨덴 학자들이 무려 22년간, 그러니까 1, 2년, 보통 한 2년 정도 연구하면은 좋은 연구라고 하는데요. 22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저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층 파열 환자 같은 경우에는 87%가
파열 크기가 점차 증가했고 74%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관절염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단 42%에서만 파열 크기가 진행되었고 7%만 관절염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증 파열과 부분 파열은 완전히 다른 병이죠. 전증 파열은 증상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추적 관찰이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견해에 따라서 잘 관리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대부분 주로 절반 이상의 힘줄층이 파열된 한 절반 이하가 남아있는 하이그레이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좀 있을까요? 어깨 관절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인공관절은 가장 최후의 선택 사항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 한 5, 6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 봉합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라 하더라도 인공관절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상관절막 재건술이라고 해가지고 내시경 수술로 우선적으로 잘 치료를 해왔습니다. 어깨 인공관절은 증상이 아주 심한 진행된 관절염 환자나 봉합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회전근개 파열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증이 심하고 골 파괴가 진행된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하고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의 근력이 떨어져서 팔이 올라가기 전에 팔이 올라갈 때 저는 수술을 미리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팔이 올라갈 때요? 근데 이제 만약 그 회전근개 파열도 오래됐고 또 오래되면 이제 관절염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관절염까지도 진행됐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합 불가능할 정도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면은요. 어깨의 정상적인 축, 움직임이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회전근개는 힘줄은 작지만 쉽게 말하면 팔이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궤도를 이탈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또한 회전근개의 지렛대 역할이 없으면은 팔을 들기가 어려워지고 궤도 이탈이 계속되면은 지속적으로 관절이 불안정해져서 관절염 마모가 생기죠. 그러면은 뼈끼리 계속 부딪히면은 골 파괴가 진행됩니다. 어깨 관절은 다른 여타 관절의 인공관절과 달리 다른 인공관절들은 해부학적인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모양과 정반대의 모양을 가진 역행성 인공관절을 최근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관절들은 뼈하고 인대만으로도 관절이 딱 붙어 있지만 어깨는 뼈, 인대 플러스 아까 회전근개라는 힘줄과 근육이 없으면은요 관절이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모양만 잡는 관절염만 치료한다면은 해부학적인 모양과 같은 인공관절을 써도 되지만 어깨는 손상된 회전근개 힘줄의 기능 회복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역행성 인공관절을 사용합니다. 그림이 뭐 하나 있네요. 예.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관절염이 너무 진행되면 이제 뼈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수술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병이 진행되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좋죠.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팔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네. 저게 네, 이제 네. 해부학적인 인공관절이고요. 왼쪽은 팔에 동그란 게 있고 몸통에 오른쪽이 날개뼈인데 몸통이 이제 글러브 모양인데 오른쪽 보시면 역행성 인공관절은 팔이 납작하고 글러브 모양이고 몸통이 동그랗습니다. 네. 아주 신기한 모양이죠. 이게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됐는데 사실 처음 이게 개발됐을 때는 미국의 저명하신 교수님들은 말도 안 되는 수술이라고 몇십 년간 엄청 뭐라 하셨어요. 근데 수십 년간 결국 이 수술 방법이 살아남았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어깨 팔이 들리면은 난 괜찮다 이러고 안 가시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보쌤 지금 안 가고 계시거든요. 들리잖아. 이봐. 근데 정도가 심해도 어깨를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또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아.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좀 제약도 따를 것 같거든요. 그래. 뭐 예전처럼 어깨를 쓰거나 뭐 고쌤처럼 이렇게 뭐 누구 때리거나 이런 거 야,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약이 되나요? 아, 네, 뭐 예전에 저희 사부님께서 삼각근은 사람 때릴 때만 쓰는데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뭐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남자 아닐 거예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삼각근 기능이 좋기 때문에 수술 네. 후에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도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여성분들은 뼈도 약하고 골 결손도 상대적으로 많고 또 근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 후 회복 정도는 수술 전 근력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수술 전에 근육 상태가 좋았던 분들은 수술로 인해 통증이 호전되어 운동도 좀 가능하신데 수술 전 근육 상태, 특히 삼각근 상태가 너무 얇고 약한 분들은 수술한다고 해도 운동 능력이 월등히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술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골 파괴 및 골괴사 또는 관절 불안정증으로 인한 심한 통증은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어디가 그래 아프노? 여가 붙여봐. 어디? 밑에. 자자자 철수. 아이 시원하다. 철수. 아이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 시원하다. 참나. 아이고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나. 역시 자기 뿌이다. 아니 어제는 엄지음질하더만 오늘 와 또 얼음찜질이고. 아니 이게 누구는 뭐 어깨가 아플 때 온찜질을 하면 염증이 생긴다. 아니다 어깨가 아플 때 냉찜질하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난 하루 그냥 냉온 가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아 근데 진짜 궁금하네. 여러분 어깨가 아플 때 온찜질을 하면 염증이 생긴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아니다. 저만 다르네요. 야 오늘 첫 번째 문제도 역시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나뉩니다. 올드보이라니요. 올드보이. 나 지금 올드보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온찜질을 네. 해도 염증이 안 생긴다는 두 분, 네. 보쌤, 다미 씨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막둥이 채림 씨는 염증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잠깐만 네. 이거 편애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올드보이라는 거 귀염둥이로 하면 어떡합니까? 보이는 대로 해요. 진행 보이는 대로 합니다. 에이. 네, 그럼 세상에. 귀염둥이가 예. 왜 오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기해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을 때 온찜질 하잖아. 얼음찜질 하잖아요. 그쵸, 얼음찜질. 얼음찜질 하는데 온찜질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니까 냉찜질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된다. 네. 예. 염증이 더 생길 거다. 뭐 붓기도 염증 중에 하나니까. 그쵸, 그쵸. 오케이. 그래 정답을 와 가르쳐 주시오. 정답 몰라요 저는. 자, 이 옛날 이런 말이 있어. 나는 하여튼 뭐 운동 선수들이 투수들이 야구공을 던지고 나면 돌아와가지고 다음 해부터 안 나가면 얼음으로 이렇게 어깨를 감싸요. 아이싱하죠. 아이싱 얼음으로 예. 감싸요.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오래된 통증들은 온으로 가야 되고 예. 갑자기 생긴 통증은 냉으로 가야 된다는 걸 내가 항상 들었어요. 제가 4인 야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왜요? 손가락 운동하셨어요? 진정하십시오. 전혀 네. 아니라 놀란 근육은 냉 그리고 염증 같은 오래된 만성은 온.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정답을 알고 우리 계십니다. 맞을걸요? 네. 클로징으로 가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자, 기다 아이다 선생님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맞지 뭐. 아니다. 근데 아이다의 설명도 제가 확실한 거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고인범님 한다민이 두 분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진짜요? 이만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찍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요것만 마치고 가겠습니다. 가장 흔한 어깨 통증의 원인은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요. 네. 이 두 질환에서는 보통 온찜질을 하면 통증이 호전되지 염증이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심한 부상, 급성기 부상을 입거나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찜질을 하는 경우가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어깨 통증에는 온찜질을 해도 무방하며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오래된 통증에는 이제 배워갑니다. 온찜질이고 갑자기 생긴 통증, 삐거나 이런 데는 이제 아이싱, 얼음찜질. 그렇구나. 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네. 잠깐만. 1.1점 빵점이네요. 네. 아, 저 오늘 그리고 클렌징 해야 되는데. 건강 막둥이, 귀염둥이 막둥이가 못 맞춰서 좀 아쉽다. 귀여움이 오늘도 못하겠네.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맞추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그래요. 번째 문제 바로 가시죠. 아우 더워. 어깨가 넓어져야 돼. 그래야 내 큰 얼굴을 커버할 수 있어. 더 해야겠는데? 더 해야지. 그렇지. 어깨, 넓은 어깨, 태평양 같은 어깨. 이런 어깨로 해운대 가가지고 많은 여성들에게 내 어깨를 자랑할 거야. 보소. 아저씨. 네. 참 옆에서 보니 참 답답하네. 아이 등 운동을 하는데 어찌 어깨가 넓어지 양반아. 참 답답한 양반이네. 아 근데 보니까 아이씨는 평생 얼굴 넓어지는 운동만 한 것 같은데요.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돈이 들어가야 돼 양반아. 당신도 돈을 좀 써가면서 선수한테 좀 배우라고 혼자 실더니 눈만 튀어나온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모르시는데 계속 참견하는 것 같은데. 자, 등 운동을 하면 어깨가 넓어진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은? 아 잠시만. 준비되셨죠? 자. 네, 준비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다. 기다. 이거 왜 이러노? 또 저만. 희한해요 정말. 야, 확실하게 내가 점수 같이 가기 불쾌해. MZ 세대와 기성 세대가 나뉘고 아, 저 클렌징 해야 되는데. 당신 잘못됐다고 그러시면 됐잖아. 아 우리 아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 속상하게 하지 마요. 있어요. 자, 어이없어. 강영훈이 이런 사람입니다. 세림 씨, 네. 예, 안 넓어져요? 근데 왜냐면 어깨를 넓어지게 하려면 어깨 운동을 따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네. 어깨가 넓어지고 싶으면 어깨 운동을 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운동도 하고 뭐 이런 하잖아요. 이래 반대로 하고 모으기도 하고 이러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등에 근육이 없고 등이 있으면 어깨는 넓어지겠어. 내가 살아보니까. 아, 등 근육이 넓어지면. 아, 그렇지, 등 그렇지. 살을 가지고 근육이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이 찐 거하고 근육하고는 다른 거니까. 아 다리는 거니까. 뭐 살이 찌면 당신도 지금 다리에 살이 퉁퉁 부은 거지 근육은 아니잖아. 그런 거 똑같은 우리 아빠 거지. 보고 있다니까요. 알았어. 우리가 담이 아버님 용서해 너무하네. 주십시오. 안티 가입하세요. 하동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제 모델 활동을 예전에 쭉 하다 보니까 남자 모델들을 많이 봤어요. 네네. 보면은 그냥 깡마른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갑자기 등 운동을 막 심하게 성나게 하더니 네. 이게 등발 그 프레임이 넓어지는 거예요. 역삼각형. 그렇지.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커진다기보다는 등 프레임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깨도 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분이랑 그래서 얼마나 만났어요? 아직 모델은 못 사게 봤어요. 미안해 아빠. 그래서 어쨌든 기다. 예. 네. 자, 선생님 운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궁금합니다. 등 운동하면 어깨까지 넓어진다. 기다 아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무조건 기지 뭐. 그래 무슨 기지 뭐. 정답은 아니다. 와, 정답! 이게 이제 오늘의 보통- 클렌징 제가 가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데요. 어깨 자체가 넓어지려면은 어깨 근육인 삼각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등 운동 중에서 상부 승모근이나 광배근 운동을 하면은 견갑골 자세가 좋아져서 이게 건강한 자세거든요. 어깨가 넓어지는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또한 등 운동을 하면은 밸런스가 맞거든요. 앞쪽 근육, 대흉근하고 밸런스가 맞아서 부상 예방도 좋고 전반적인 근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등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깨가 넓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삼각근이 튀어나와야지 어깨가 넓어지는 거죠. 네, 따로 해줘야죠. 따로 해줘야죠.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아니 덩치가 이만해졌다니까요. 근데 근데도 여기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얘가. 예. 이 뼈는 그대로인데. 네, 뼈는 뼈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등 운동을 하면 이제 건강해지죠. 아, 파워가 늘어나니까 삼각근을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깨가 확실하게 넓어질 수 있는 운동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면. 보통은 뭐 라테럴 레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 옆으로 드는 거라든지 뭐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해서 위로 드는 것, 뭐 보통 이런 걸 많이 하시죠. 보통.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살더라 네. 살더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대1대1이에요. 아 좋아 네. 좋아. 1대1대1. 힘내보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으로 가는 길입니다. 클로징으로 가는 길 마지막 문제. 1대1대1. 네, 마지막 문제 보고 오시죠. 여기서
1416회 공개 클리닉 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오늘 얼마나 집중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야? 회전근개는 부분 파열이라 한 번 찢어진 힘줄은 회복이 안 된다. 안 된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은? 자, 하나, 둘, 셋. 기다. 야, 이거는 뭐야. 오. 일단 가봅시다. 아. 예. 자, 지금 다 못 맞추면 그냥 끝나는 오케이, 거고요. 오케이. 다 못 맞추면 클로징 이제 누가 하나요? 클로징은 선생님- 영훈 씨가 하는 제가 거지. 할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지. 아, 예, 점을 못 그렇군요. 맞춰라. 저는 네. 일단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즉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다. 근데 아까 그 우리 영훈 씨가 그 지금까지 말을 잘 들었으면 하는 것에 네. 50개는 중간중간에 다시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맞아요. 회전근개 파열은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러고 회전근개 이게 파열이 돼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파열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되면 더 나빠진다 했단 말이에요. 악화되죠. 더 악화된다고 해서 네. 회복이 안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고인범 선생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다미 씨. 나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이게 약간의 파열이 있을 때는 근육을 좀 이렇게 좀 키워놓으면은 도움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써먹을 때까지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공개 클리닉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성취도 오늘 평가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쵸. 파열은 안 들어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네. 찢어진 힘줄은 네, 회복이 살짝 안 된다. 다들 안 된다. 기답니까? 예, 아, 기다입니다. 기다. 클로징을 들어온다. 안 해도 잘 들은 걸로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선생님. 폭망이냐? 모두의 성공이냐? 설마. 제발. 자, 정답은 설마.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야. 정답은 아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야. 큰일 났습니다. 예. 아니 아까 그런 이야기 안 하셨는데. 네.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빠 왜요? 알았어요? 아까 그 저 설명할 때 안 들어온데 했잖아. 맞아요. 회전근개 특히 극상근은 회복 능력이 약하긴 하지만 파열 정도가 경미한 그러니까 50% 이상이 남아 있는 부분 파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견갑하건이나 극하건은 회복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지금 안 아픈 게 회복돼서 안 아플 수도 있는 거네. 50% 이하는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네. 중요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셨던 분은 50% 이상으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제 인공관절을 하신 거고. X 들 그래서 내가 X를 들었구나. 이로써 진짜. 오늘 기다 아니다는 야비하시네. 1대 1입니다. 와, 어떻게 야, 이렇게 될 수가 이렇게 있냐? 되냐? 사실 저는 뭐 클로징 욕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하신다면 그럼 오늘 제가 양보해 그럼 주시겠어요? 양보하세요. 뭐 욕심 없어. 그래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심 많은 사람들. 네,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회전근개 파열 땡땡땡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정답은 콜라겐. 콜라겐이요? 코야게? 콜라겐이면 우리가 피부 좋게 하기 위해서 막 많이 이렇게 먹고 바르고 족발 먹고 맞아요, 맞아요. 족발. 족발. 돼지 족발. 껍데기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 피부 성분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피부, 힘줄, 근육, 뼈 등 우리 몸의 근골격이라고 하죠. 근골격의 대부분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콜라겐은 삼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복잡하게 생긴 단백질인데요. 이 삼중 나선 구조의 양쪽 말단에 텔로펩타이드라고 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텔로펩타이드를 의료 목적으로 제거한 콜라겐이 아텔로 콜라겐인데요. 주로 의료용으로는 아텔로 콜라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피부 화장품 성분으로 잘 알려지기도 한 게 아텔로 콜라겐인데요. 이 아텔로 콜라겐은 면역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분자량이 훨씬 작아졌기 때문에 확 잘라냈으니까 흡수도 좋고 힘줄에도 잘 흡수되고 피부에도 잘 흡수돼서 주사제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이 주사제의 원리는 뭐예요? 콜라겐 패치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의 결과에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힘줄 및 뼈를 치료할 때 단순한 기계적인 꽉 잡아주는 보강보다는 더 이제 단순한 기계적 보강으로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가 과거의 개념이었다면은 요즘은 생물학적인 보강을 강조합니다. 생물학적 보강은 혈관 및 힘줄 세포들이 더 잘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손상된 조직 자체가 스스로 튼튼하게 잘 붙어서 재생되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이런 생물학적 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생체 유도, 영어로 바이오 인덕티브 치료라는 것이 요즘 많이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도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 몸의 생체 조직들이 스스로 회복되는 능력을 더 스스로 강하게 유도하는 회복 능력을 유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콜라겐 패치가 생체 유도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저나 뭐 여러 연구자들이 힘줄 상태가 불량한 환자들에게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국내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하에 외래에서 아텔로 콜라겐을 주사하고 6개월 후에 MRI로 주시하니까 부분 파열 소견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관들에서 손쉽게 수술 후 힘줄 보강을 위해서 시술하기도 하고 외래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주사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술에서 사용되는 패치만큼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저 사진의 상황은 뭡니까?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패치의 모양입니다. 저렇게 말 그대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힘줄을 잘 잡아주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면은 힘줄에 많이 이게 흡수가 됩니다. 보통 뭐 기존의 연구에서도 6개월 안에 생체에 다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체에 결합해서 이제 처음에는 잘 잡아주고 나중에는 이제 힘줄처럼 변화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뭐 주사 치료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뭐 주사 치료법도 있습니까? 사실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주사 치료는 PRP 주사입니다. PRP 주사는 그동안 아주 많이 연구가 되었고 효과도 어느 정도 밝혀져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술방에서 어깨 주사를 놓거나 외래에서 팔꿈치 주사를 놓을 때 의료보험도 되는 치료입니다. 2024년에 올해죠.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 중에 하나인 저널 오브 아스로스코피지의 편집장께서 특별 기고를 하셨는데 그 기고에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PRP 주사 치료는 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됐으니까 조금만 더 정밀한 연구하면 되겠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정도로 뭐 굳이 자기 이름 걸어서 말할 정도로 PRP 주사는 어느 정도 좀 존재감이 있는 주사고요. PRP 주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자의 피를 원심 뽑아가지고 꽤 많이 뽑아야 됩니다. 아프겠는데요? 네, 원심 분리기로 가공해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만을 아주 일부러 채취해서 손상 부위에 주사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PRP 주사제는 손상 부위에 풍부한 성장 인자를 방출해서 힘줄 세포의 분화를 돕고 콜라겐의 질과 양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계신 환자분 한번 만나봤는데요. 얼마나 좋아지고 계신지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침이랑 주사랑 뭐 다 맞아보셨는데 통증이 더 심해져서 6주 전에 인공관절 수술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치료를 늘 했어요. 그래도 효과가 없고 점점 더 아파져가지고 콕콕 쑤시고 막 움직일 때마다 막 팔이 아프고 막 차 타면 벨트도 못 메고 이 정도로 아파가지고 뭐 나이 들어서 아픈가 생각을 하고 많이 참았는데 저게 뼈에 괴사가 왔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그래 하다가 뭐 염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공관절로 다 갈았어요. 수술이 끝나서 그런지 정말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오늘 견과본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이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수술이 잘 돼서 그런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깨의 공 모양, 팔에는 글러브 모양이 잘 들어가 있나, 잘 낫고 있나 그걸 보는 거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아이고
많이 좋아졌어요. 따야. 아이고 없죠.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자다가 팔을 못 옮겨서 잡아 당기고 이랬어요. 막 그죠, 그래. 뼈가 높고 관절염 너무 심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게요. 예. 하여튼 지금은 뭐 영 안 앓아서 살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MRI 딴 데 찍은 거, 이 뼈 녹았잖아요. 이렇게 검게 그죠. 여기도 허옇게 막 퉁퉁 부어 있고, 이래가지고 아팠고 수술장에서 봤을 때 이 보면은 껍데기만 벗겨 있었는데 환자분은 이렇게 뼈에 구멍까지 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아픈 거죠. 요거는 그냥 관절염인데 환자분은 플러스로 골괴사까지 왔으니까 뼈가 녹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수술하시고 6주밖에 안 됐는데 입원해 계실 때도 좋고 지금도 아주 좋으세요. 요거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찍으신 엑스레이인데 나사도 길게 잘 박혀 있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양인 치고는 요 위에 나사가 길게 잘 박혔어요, 그죠? 여기 또 잘 박혀 있고 제가 그때 어머님 뼈가 안 좋아가지고 요 팔뼈 안에 본인 뼈로 열심히 채워놔가지고 요 지금 기계가 잘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제가 이식해 놓은 뼈들이 이렇게 쫙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잘 있으니까 이 기계가 안 움직이고 잘 있는 거죠. 제가 짧은 거 썼는데도 결과 좋습니다. 고령의 여성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인공관절이 잘 붙도록 뼈 이식을 같이 진행했고요.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보조기 푸실 거고 보조기 풀고 이제 살살 움직이시면 되고요. 재활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보조기 풀고 식사하시고 밥 먹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그게 재활입니다. 와, 6주인데. 아주머니들은 한 3개월까지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 달 반 있다가 다시 뵐게요. 한 달 반 있다가. 예, 그때부터는 제가 보고 근력도 좀 키우고 뭐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90살까지 감사합니다. 쓰시죠. 네. 네, 드디어 보조기를 네, 보조기 푸는 차고 순간입니다. 계셨어서 이게 90도 계속 유지돼가지고 팔꿈치도 많이 굽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계속 팔꿈치 구부렸다가 저걸 안 썼으니까 폈다가 지금. 하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가동 범위 자체가 많이 잃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가동 범위 운동도 할 건데 지금처럼 팔 쭉 펴고 힘 쭉 빼보세요. 그래서 같이 올렸다가 많이 써서 그런지 뭐 원래 뼈가 약해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은 통증은 일단 많이 없어졌고요. 오. 이게 좀 뻐근하게 움직이는 게 조금 마음대로 이렇게 안 올라가고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되겠죠. 네, 지금 일단 안 그렇지. 아프니까 살 것 같아요. 네. 여기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날아갈 것 같은데. 아이고. 사실 어깨는 다리 관절과 달리 뭐랄까 생존에 직결되는 관절은 아니에요. 어깨는 삶의 질에 관련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치료를 뭐랄까 좀 더 정밀하게 더 잘하면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죠. 이거 뭐 어깨 관절은 뭐 죽는 병도 아닌데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요?라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드리고 좀 더 행복하게 뭐 스포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쿠아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1%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 제 진료 철학이라면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6주. 저희 엄마도 어깨 수술을 하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질까 봐 되게 겁내셔서 이게 엄두를 못 내시거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영상에서는 6주 만에 요거를 뺐어요. 한 달 반인데. 감쪽같이. 네, 이게 일상생활 돌아가는 게 6주면 되는 건지 뭐 그 후에 뭐 물리치료라든지 운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술 시 확인된 환자분의 힘줄 상태에 따라 재활 치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바쁘신 일상생활하면서 굳이 병원을 찾아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찾아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집에서 그냥 해도 되는군요. 어깨 운동은 좀 많은 것 같아. 많아요. 네. 어깨 운동을 아니 근데 요즘에 워낙에 또 뭐 골프도 많이 치시고 테니스도 많이 하고 배드민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어깨 질환들 굉장히 많거든요. 좀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요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어깨 관절은 뼈, 인대뿐만 아니라 근육과 힘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근육을 평소 단련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 및 어깨 관절 손상을 막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미한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분들에게 운동 치료를 권유하는데 이 치료는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가장 좋고 제일 입증된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스트레칭도 자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은 오십견을 막아줄 뿐 아니라 잘못된 어깨 견갑골 자세를 교정할 수 있어서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나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좀 따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약간의 뭐 이거 스트레칭. 보여줄 수 이런 거 있을까요? 있네, 이런 거. 이렇게 뒤로? 예, 여기 앞에서 우리 몸이 항상 앞으로 이렇게 웅크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뒤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뒤로 아. 어깨를 같이 뒤로. 돌려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원장님 굉장히 그 느끼시는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다. 편집되겠네요. 아, 시원해.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런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깨 통증은 그 원인과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중첩된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흔히 어깨 통증은 주변 사람들에게 꾀병으로 오인받고 환자분 혼자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세가 넘으면 오십견이 오기 시작하고 50대 중반이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 디스크는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된 회전근개 파열은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3, 4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어깨 전문의를 찾으시고 정확한 진찰을 받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공개 클리닉의 중심, 저 강영훈이 오늘 공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2024년 뭐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도 덥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음 주 저희 공클은 경락으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외쳐보죠. 공개 클리닉 하면 다들 왜! 공개 클리닉! 왜! 하기 싫어. 다 시키고 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 양산 겟인 상북에서 식음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하기 싫어. 다 시키고 있어요. 하기 싫다고요. 아, 나 그거 좀 잘. 와, 이거를 왜 벌써 한 사람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 하면 안 돼? 왜 하는 게 아니고.